자, 다시 한번 최적화 과정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자, 모델을 설정해서 hx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의 모델을 설정하고 손실함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된 값과 우리가 그 예측한 값 사이의 차이를 구해서 제곱승을 구합니다. 그리고서 전체를 평균 내는 형태로 손실함수를 정의했다고 하면 앞에서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 LAB는 3분의 1에 3A 플러스 B 마이너스 40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B 마이너스 50 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B 마이너스 70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썼고 여기서 DL, DW를 구해서 우리가 W 값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를 만들어 왔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사각법에서 W에다가 W 값은 H의 DL-DW 값을 빼주는 형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미분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분을 효과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여러분이 계산하는 겁니다. 미분의 체인 룰을 이용해서 미분 계산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류 역전파라는 방법을 통해서 미분 값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배울 거는 이 오류 역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S를 아까 만들었죠. 소프트맥스 펑션에서 S 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F의 X하고 W1, W2에 대해서 W2 max의 0, W1X라고 해서 런리니어 스코어 펑션을 정의를 했고 그리고 로스 펑션을 할 때 우리가 max 0, SA-S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으로 max 값을 취한 다음에 전체 시그마를 치워서 SBM 로스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전체 토탈 로스는 각각의 로스에다가 람다 R의 W1에다 람다 R W2 값을 더해서 전체 로스 값을 구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데이터 로스에다가 뒤에 있는 RR이라고 하는 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데이터 파라미터들입니다. 즉 우리가 W1과 W2를 통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걸어서 더해주면 전체 로스 값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 잡히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DL, DW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W1과 W2에 최적화되어 있는 값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로스 값은 L은 n분의 1에 시그마의 i1에서 n까지 li의 값을 다 더한 건 이런 값과 레귤라이제이션 값을 더한 이 두 개의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dl, dw1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위의 값을 풀어서 식으로 만들게 되고 그 식에 대해서 w1 값을 가지고서 미분을 할 수 있고요. 또 w2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때에 따라 설정을 바꾸게 되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컴퓨터가 미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연산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연산이고 연산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많이 터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나올 역전파의 방법들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심플한 경우에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고요. 앞에서 구했던 리니어 모델에서 우리가 직접 A, B 값을 계산하는 것 같이 계산식으로 미분을 통해서 계산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오류 역전파라는 방법을 써서 미분 값을 쓰는데요. 자, 미분 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인 룰을 쓰죠. df dx라고 하는 df dq, dq dx 이렇게 두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쪼개서 각각을 곱하는 방식으로 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 하나씩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좀 심플리파이 할 수 있고 심플리파이 된 거 가지고 리소스를 적게 할 수 있는 단계별 계산법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설정이 달라지더라도 부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바르게 동작을 합니다. 전체적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산은 순방향으로, 에러는 역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에러가 백프로파게이션, 역으로 전파된다라는 의미로 오류 역전파, 에러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이야기해서 예제를 드는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제 1을 보면 f, x, y, g라고 하는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펑션을 정해 봅시다. 자, 입력이 x, y, g예요. 그리고 나 각각을 더하고 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에다가 곱하기 g 이렇게 만들 때, 자, df. 자, 이거에 대해서 미분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가 체인룰을 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펑션은 두 개죠. 더하기,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y라고 하는 걸 중간자적으로 t라는 펑션에다가 적용합니다. t equal x 플러스 y. 그럼 f는 t 곱하기 g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df는 자, df dt, df dg 두 개를 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죠. df dg나 df dt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지 않습니까? 그죠? df dt는 g 값이 될 거고요. df dg는 t가 될 거고요. 근데 f가 아니라 dt df로 갈 수도 있죠. dt dx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걸 오른쪽에, 즉 가운데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가운데 df equal df dt, df dg 옆에를 보면 dt dx, dt dy, dt dg.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행렬 매트릭스로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전체 미분을 다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gt 값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 가지고 df 1, 마이너스 2, 1이라고 하는 값의 미분값을 1, 1,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한 번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를 잘 정의해서 활용하게 되면 쉽게, 비교적 빠르게 몇 번의 연산을, 단위 연산을 함으로써 전체를 미분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fxyg라고 하는 거 x 플러스 yg라고 하는 함수를 df로 구하는 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 2, 마이너스 2, 1이라는 값을 xyg 값으로 줬습니다. 플러스를 해서 x 플러스 w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값을 얻게 되고요. 거기다 g 값을 곱하면 g가 1이기 때문에 출력 값은 마이너스 1, 즉 f는 마이너스 1인 값이 됩니다. 이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df dx를 구하려고 하고 df dx는 df dq, dq dx라고 하는 이 체인 룰에 의해서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할 경우에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체에 갖고 있는 것들 중에 df df라고 하는 걸 먼저 정의를 합니다. df df는 어쨌든 시작점이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미분을 했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자, 1인 상태에서 우리가 함수를 두 개를 정했죠. hx는 ax이고 gx는 x 플러스 a입니다. 즉 우리가 플러스와 곱하기에 대해서 두 개의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연산에 대해서 따로따로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처음에 곱하기였던 부분을 한번 볼게요. 곱하기였던 부분은 우리가 전체 로스에 대해서 t라고 하는 값을 중간자적으로 놨습니다. 앞에서 x 플러스 y를 t로 놨기 때문에 x 플러스 y를 t로 놓고 t와 g 값을 가지고 곱해주는 식을 가지는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df, df는 1입니다. 저기서 dl, df를 구해야 되는데 dl, df는 어떻게 돼요? 구해진 값을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dl, dt라는 것과 dl, dg라는 값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dl, dg라고 하는 값은 위에 있는 값입니다. dl, dt라고 하는 값은 dl, df의 df, dt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걸 다시 표현하게 되면 df, dt는 어떻게 됩니까? g 값이 된다. 위에 있는 값을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전체 값이 l이라고 쳐고 여기다가 f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니까 g 값만 나게 됩니다. tg에서 t로 미분을 하게 되니까 g 값만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dl, df에다가 g 값을 곱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dl, dg라고 하는 거는 dl, df에다가 df, dg를 곱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f, dg를 계산해 보면 그죠? g 값으로 만들었으니까 t 값이 들어갑니다. 그죠? 미분 값이니까 tg에서 t를 가지고 미분하면 앞에 있는 상수 g, 그러니까 g로 미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상수 t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t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t, 즉 다른 쪽 항목에 있는 t 값과 지금 아래쪽 항목에 있는 g 값이 서로 반대로 교차되어 있는 값을 볼 수 있고요.
전에 왔던 DLDF라고 하는 값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 측의 값을 곱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즉, 내가 처음에 입력을 했던 1이라는 값에다가 G에 대한 값은 위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T 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1 값이 되는 거고요. 1에다가 G 값에 해당되는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즉, 결과적으로 값을 내보면 우리가 G에 미분된 값은, 그러니까 G에 역평파돼서 미분된 값은 앞에 빨간색으로 든 X의 DF, DF의 1에서 앞에 있는 G 값에 대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 값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위에 있는 T 값에 대해서는, 역전파되는 T 값에 대해서는 G의 값을 곱해서 1이 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곱하기일 때는 항상 이렇게 교차해서 상대방의 반대쪽 입력과 원래 미분됐던 계산값하고 두 개의 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플러스인 경우도 또 플러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따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미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DLDT가 지금 현재 1이라고 주어진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DLDX하고 DLDY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DLDX라고 하는 거는 DLDT와 DTDX라고 하는 두 개의 미분값의 곱수로 표현할 수 있고, DTDX는 앞에 있는 T 펑션을 가지고서 보면 T는 X 플러스 Y니까 T는 X 플러스 Y에서 이거를 X로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떨어지는 거. Y는 떨어지고 X가 1차원이니까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값이 1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는 역전파되어 있는 신호가 그대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DLDT 곱하기 1은 DLDT가 그대로 전파가 돼서 X의 역전파되는 값도 1이 되는 거고요. 자, Y의 역전파되는 것도 똑같이 DLDT에 곱하기 1이 돼서 1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는 그대로 전파가 되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바뀌어서 전파가 되는, 그러니까 곱하기인 경우에 바뀌어서 전파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1이라는 값이 어떻게 역전파를 통해서 계산된지를 하나하나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이 1로 가고, 그 다음에 1이 다시 1로 가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x에 대한 값은 1로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y의 값도 1로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처음에 계산해서 g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 1,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즉, 입력 1,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역전파되어 돌아온 값은 1, 1,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분을 구했다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델을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파이썬에서 모델을 설정할 때는 프레임워크 없이 코딩하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게 동작을 합니다. 실제 모델을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WB 값을 이렇게 np.random.rand라는 값으로 선언을 해주고 시작을 해야 되고, 로스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로스 펑션의 xt 값을 받아서 np.xw 플러스 b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값들을 다시 t-y라는 형태로 로스 값을 계산해서 넘겨주는 형태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백프로케이션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와 같이 어떤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절차적으로 하나씩 정의를 해줘야만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캐라스를 쓸 때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가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내부 코드를 구현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수식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델타 x 값은 어떻게 되고 그레이드 값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원래 함수에 매칭돼서 한번 보시면 금방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에러 함수를 정의하거나 프리딕트 함수를 하거나 모델을 학습 실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에러 값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에러가 있는지 평가를 해주는 거고, 프리딕트 값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wx 값을 정해서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출력해 주는 값입니다.
비교적 함수는 되게 단순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 경우에 그걸 다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모델을 학습하는 코드들도 러닝 레이스를 얼마로 설정을 한 다음에 f 이고 람다 x 이렇게 정의해서 로스 펑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체를 정의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WB 값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 모델을 학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때, 케라스에서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모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클래스를 임포트하고 시퀀셜 정의를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쓸 때는 여러분이 보실 것처럼 각각 레이어의 댄스,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댄스 계층을 쓸 때 보시면 몇 개의 디멘전이고 쉐입이 어떻게 되고 플래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의해서 그냥 쓰게 됩니다. 자, 신경망을 설계할 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add 펑션을 통해서 댄스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어떤 거 쓸 건지, 그 다음에 컴파일 할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 방식을 옵티마이저를 SGD를 쓸 건지, 로스 펑션 어떤 거 쓸 건지, 매트릭은 어큐러시를 쓴다라고 하는 형태로 정해주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케라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과정을 거칠 때는 우리가 중간 과정에 들어가는 거 사실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져 있는 형태의 펑션을 받아다가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의 하나의 펑션을 바꿀 경우에는 역할을 새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신경만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히든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입력층과 출력층이 있는 네트워크인 경우죠. 이 경우에 n은 시퀀셜 정의하고 n은 add의 댄스, 첫 번째 레이어는 렐루, 두 번째 레이어는 렐루, 세 번째는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세 개의 댄스 레이어를 넣어서 출력을 가도록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즉, 4개 입력과 4개 입력과 1개 입력을 갖는 이런 형태의 4개의 레이어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런 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풋 데이터 3072개의 인풋 데이터가 512개의 데이터로 바꾸고 렐루 펑션을 거치고 다시 128개를 거쳐서 렐루 펑션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3072에서 어떻게 해서 512로 주로 간지 계산을 해서 입력에 대한 것들 출력이 512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틀리면 에러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해하셔가지고 어떻게 정의한지는 순서적으로 넣어서 최종적으로 10개의 우리가 값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실제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 모델의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x 인풋 이렇게 넣고 x의 댄스에서 512 액티베이션 렐루 x 이렇게 모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x 앞에 인풋에 들어온 거에 하나 더 레이어, 댄스 레이어를 추가해서 x를 새로 정의하고 다시 x에다가 다시 추가적으로 댄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add x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서 모델을 만들고 돌리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설정이 바뀌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주로 이미 x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다 추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퍼인과 같이 이전에 학습되어 있는 거를 추가적으로 할 때 이런 형태의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다시피 액티베이션 펑션과 로스에 대한 결과값에 대한 통상적인 것은 이런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자, 케라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쓸 때는 선형 모델의 매개 변수의 개수는 w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입력층, 출력형, 편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라미터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층이 몇 개고 출력층은 몇 개에서 몇 개로 가고 다시 몇 개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고 있어야지 에러가 나지 않고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신경망 모델에서 각 층에 대해서 입력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고 출력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 12x12의 입력을 가지고 32개의 어떤 출력을 가진다고 했을 때 12x12에 32개 곱해주고 다시 바이오스 32개가 들어가서 4640개의 값을 가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델에 갖고 있는 파라미터 수를 여기 계산을 해보면 4970개의 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